여러분, 더워요? 좋아요? 아까 앞에 우리 강사님이 설명하신 거 뭐였어요? 화장품 이름? 이렇게 다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셀라비브 중에서 나 제일 좋은 거 얘기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누구? 제일 먼저 드신 분. 네, 저기 여기 리본 하신 분? 루미너스 크림 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쓰고 싶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사용하신 분이셨어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제. 제가 직수입으로 진짜예요. 8월 달에 가서 직접 사갖고 온 거예요. 미국에서. 갖고 싶으시죠?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시죠?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해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저 오늘 이제 강의를 맡게 된 이현진인데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게 진심이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할 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눈으로 다 찍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방법을 제가 찾은 방법인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지 않나요? 어딜 들어도 다 돈 얘기고요. 요즘에는 다 부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1억 모으기가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텐텐클럽도 있었어요. 10억 모으기 클럽이라고 해서 회사원들이 모여가지고 돈 모으는 클럽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모아도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10억을 말하지 않고 100억을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돈에 대한 관념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돈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수 중에 1,000만 원 버는 게 쉬워요? 모으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버는 게 쉬워요? 쓰는 게 쉬워요? 모으는 게 쉬워요? 쓰는 게 쉬워요? 맞아요. 쓰는 게 쉬워요. 그만큼 물가는 많이 올랐고요. 돈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면서 씀씀이는 커졌는데 모으기 굉장히 어려워서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언젠가 잘 살겠지라는 말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내 생은 끝났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잘 살고 싶고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잘 살고 싶고요.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 번만 제주도 갔다 오셔도 기절하시잖아요. 그죠? 36개월 할부로 갔다 와야 온 가족 4명이서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죠? 머물고 싶은 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의 기본은요. 생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아까 처음에 셀라비브 체험 사례 얘기하신 분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그분하고 저분하고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만나게 되는 언니들이 다 50대 이상이에요. 근데 그 언니들 왕년에 다 잘 나갔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하시는 게 생활비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산이 얼마든지 간에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누구나 생활비 걱정을 하더라. 이거를 깨닫게 됐고요. 제가 사실은 왜 일해야 될까? 남편이 일하는 걸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생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동안에도 생활비 지금 나가고 있죠. 집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뭐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 쓰고 핸드폰 쓰고 다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내가 시간이 돈이다라는 걸 잘 감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차를 강남역 어딘가에다 주차해 보세요. 시간당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시간이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이제는. 돈이 자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생활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3가지 고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3가지 삶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나요?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하는 거, 원치 않아도 일해야 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굉장히 늦은 때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가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만두고 나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저희 남편도 중간에 어떻게 이직하는 그 사이에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3년. 생활비 어디서 나왔게요? 나올 데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시기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이 가끔 생각하는데 간담이 서늘해요. 저희 남편 고소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이직하는 그 사이에 생활비 정말 어디서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생활비라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요. 저는요, 창업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한 3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을 이용해서 창업 설명회 다녔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약서 받아가지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과연 나의 생활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도구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창업 설명회 가본 사람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으시네요. 삶이 굉장히 편안하신가 봐요. 여러분 이런 창업 설명회도 갔다 오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다니시면요 감이 없어요. 직장만 다니시게 되면 직장이랑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창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진짜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창업은 반드시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지식 없이 창업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시고 뭔가 하나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회수하실 건가요? 이제는 무언가를 오픈하신다고 했을 때 작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큰 돈 들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한 3년 동안 발품을 팔면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도구인가를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기간에 제가 영양제를 만나게 됐어요. 왜 또 그때 마침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제가 아예 이제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유수유 하면서 이제 유선염이 걸려가지고 오메가3를 누가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을 전해주신 분이 저에게 이런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분야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한 13년 전이니까 영양제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양제 먹는 거는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 막 이렇게 창궐했을 때 그때 좀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바뀐 거가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원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제가 요 때가 49kg예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죠. 남들이 조작했다고 했을 만큼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78kg에서 49kg까지 가는데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버섯, 밥, 김치 이렇게 먹으면서 다녔어요. 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은 빠졌지만 얼굴이 저렇게 해골같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으니까 영양관리를 하게 됐거든요. 영양제를 만나면서 영양관리를 하게 됐는데 몸무게는 당연히 49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세요. 굉장히 달라졌죠. 예. 얼굴은 차오르고 얼굴 예뻐지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더라고요. 영양관리를 잘했을 뿐인데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면서 외모에 대한 해결까지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이게. 좋아지지만 그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저렇게 좀 약간 고민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런 기회를 만나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겠다고 하면서 얼굴이 점점 달라지고요. 이렇게 커리어 워먼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 저는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 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편안한 삶으로 가는 와중에 제 얼굴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모습과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작년 모습이에요. 이렇게 웃기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직장인의 삶은 만족스러웠어요. 저희 남편도 고소득자였고 저도 사실은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 합산해서 저희 가정 평균 수입이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희 가정만 수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녹록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월세로 시작해서 저희 자가를 마련했고 30평대고 가전제품 같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난닝구를 입고 있어도 상당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살면서 30평대 아파트를 내 명의로 사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꿈꾸기 어려웠어요. 30년 상한으로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압박감. 그리고 저희 남편이 언제 또 이직을 준비하면서 저렇게 오랜 기간 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안했죠. 어떻게 나머지 금액을 갚을 것인가. 저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이런 걸 계속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택을 하면서 남다른 삶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30평대에서 48평으로 넘어가게 되고 좀 바꿨죠. 가전 이렇게 집에 저런 거 걸어놓고 1년 좀 안 돼서 55평으로 이렇게 다시 이동하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이미 55평이야. 나는 우리 집이 원래 60평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같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맞벌이 부부는요. 이게 굉장히 로망이고요.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큰 평수 사시는 분 집에 놀러를 가면은 전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내가 살면서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집에 어떻게 사는 거지? 관리비가 얼마예요? 그럼 깜짝깜짝 놀랐어요. 관리비가 80만 원이래. 미쳤나봐. 그 돈이면 뭐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부럽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럴 길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구를 잘 선택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저도 얻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로망이었어요. 남편 차와 제 차가 같은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부터 갖고 있었던 로망이냐면 제가 직장생활 할 때부터 갖고 있어서 결혼도 안 했었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갖고 싶었던 차 브랜드는 이 브랜드였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다닐 차, 남편도 이 차를 몰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리스 아니에요. 이거 자동차 번호 바꿨다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보면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창업 설명회 많이 다녔지만 이런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잘 골라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뭐 여러 나라 다니면서 한 달 살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저 개인 사업을 중간에 잠깐 해봤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만나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굉장히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요. 제가 영양제를 만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먼저 영양관리를 잘했더니 혜택을 받았잖아요. 외모에 대한 혜택, 그리고 피곤하고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해결점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생활이 좀 활력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나만 필요한 것일까라고 찾아봤더니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도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걸리기 쉬운 뭐라고 써 있어요? 질병.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영양제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영양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각기병, 뭐 구순구강염, 계열병, 잇몸에서 피나는 거예요. 잇몸에서 피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내 몸이 이상한가 봐. 이런 생각 안 하시죠?
그냥 아유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몸이 주는 신호고요. 만약에 비타민 D가 아주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하면 중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영양 관리를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하면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고 현재 시점을 바라보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요. 제철 음식이 있나요? 여러분? 제철 과일 있어요? 없어요. 양식으로 키워내고 그 다음에 이모작 삼모작 하고요. 빛이 없어도 과일과 야채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상추는 여름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먹을 수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재배 환경이 바뀌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식물이나 야채나 과일이 가져가야 될 본연의 영양소는 다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오신 분 중에 나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요. 제철 과일을 먹지 못하는 시대, 다시 말해서 영양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영양소 공급을 골고루 충분히 못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약물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대에 보이지 않는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거는 다 음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에 5세 아이도 지방간에 걸린다고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식품 첨가물,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할 때 아이들한테 음료수 주문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액상과당,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술은 같은 맥락에서 독소입니다. 독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센터 센터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은 주종을 막론하고 다 독이다. 이거는 암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와인은 좋다. 소주 한 잔은 혈액순환 다 뻥이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설탕, 액상과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간이 그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5세 아이도 지방간에 걸리는 그 결과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콜라라든지 음료 먹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도 바로 이 설탕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혈당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많죠. 여러분 비교할 대상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인스타만 봐도 열이 팍팍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비교 대상이 많아지고 업무 환경이 예전과 다르게 복잡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을 다방면에서 제공받고 있더라. 그런데 땅에는 영양소가 없고, 그죠? 제철 과일이 아니고 제철 음식이 아니니까 영양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굉장히 오래 삽니다. 주변에서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가끔 만났었는데 요즘은 자주 만나시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주 만나요.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오랫동안 연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으로 연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지난주 결과인데요. 30, 40대, 20대부터죠.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부모가 언제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는가. 가장 적정한 나이가 언제인가. 충격적이죠. 알고 계시네요. 70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오래 살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 안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는 부모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건강관리에 굉장히 열심을 다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화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잘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젊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자해요. 이분은 나이가 47세인데 얼굴 보세요. 장난 아니죠. 신체 나이가 18세고요. 이렇게 젊어지기 위해서 아들하고 혈액을 바꿔서 하는 경우 이런 실험도 자체적으로 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분 얼마 전에 추석에 무슨 다큐멘터리에도 나왔거든요. 자가 실험 이런 걸로 해서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 젊음을 위해서 연간 25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빨리 죽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화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화를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습관이고요. 건강한 식습관, 영양관리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제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영양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영양제 시장도 더불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나와서 비타민, 미네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의사들이. 그런데 이거는 기능의학 부분적이라서 보통의 의사들이 저희 나라 의사 중에서 한 3% 정도만 기능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인들도 건강상식, 영양상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좀 알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책도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뭐가 있으면 병원에 와라 이런 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뭐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어라 이런 책이 많았다고 하면 이 최근 책이에요. 최근에는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영양소, 어떤 영양제를 먹어라 하는 거를 아주 대놓고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은 다 현직 의사십니다.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책도 같이 출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아이도 어른도 치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충치가 잘 생기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른 나이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찍어보면 골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뼈 이식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섭취가 티타늄 임플란트 주위 골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줄쳐진 데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시킨 경우 골 성숙과 강화가 더 빨리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된대요, 안 된대요?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요, 여러분 제2의 연구치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치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가지고 계시면은 오랫동안 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치조골에 잘 정착이 됐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골밀도가 낮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의술은 엄청 발달했다. 지금 로봇 수술하죠. 얼마 전에 암 치료를 12층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중기압이라고 하죠. 그걸로 쏴가지고 2분만 쐬면 암세포를 아예 사멸시키는 그런 기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립선 암에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술은요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회복을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저에게 유산화를 전달받으신 간호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 달 전에 수술하신 분이 봉합이 잘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2차, 3차 간염이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수술을 했으니까 봉합이 될 때까지 이걸 붙여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열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소독을 하러 올 때마다 아물어 있어야 되는데 아물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 치유력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먹고 있지만 영양 관리는 좀 잘 되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것들을 보면 이 트렌드를 보더라도 앞으로 영양제 시장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스스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은 웰니스 산업 분야에서 1등도 단연코 누트리션 시장이에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 분야가 더 곽강받을 거고 더 발전할 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2021년 기준입니다. 이 뉴트리션 시장 중에서도 다이어트, 키성장, 탈모, 불면증, 면역관리 이런 것들이 다 영양관리에 포함되는 시장 분류거든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다이어트 시장은 2021년 기준 10조 원이에요. 그런데 2035년이 되면요. 전 세계 인구의 51% 이상이 비만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음식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의 음식은 자본주의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비만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중 관련돼서 이런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키성장 시장도 지금 현재 22조 원인데 골드키즈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요. 골드키즈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는 연간 이렇게 2, 3%씩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탈모 숫자도 굉장히 많죠. 탈모인이라고 해서 요즘에 탈모인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양관리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시장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면역관리 시장과 불면증 시장이에요. 이 시장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쪽 시장은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핸드폰 쓴다고 하면 다들 코웃음 쳤어요. 집에 전화가 있는데 무슨 핸드폰이야? 막 이랬죠. 지금 핸드폰 없으신 분 있나요? 우리 집에서 핸드폰 요금 안 나가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집에서 정수기 요금 안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다 물 사 먹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도 정수기 요금도 생활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안 먹고는 살 수 없거든요. 음식은 저희의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생명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에서 받을 수 없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랬을 때 잘 만들어진 영양제를 저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거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가능성은 굉장히 무한하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국내 뉴트리션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25조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필제인 필더라고 하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웰니스 분야에서 부자가 나올 것이다.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었을 때도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언제쯤 벌어질까 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거기서 예견한 대로 모든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시간을 쓰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견한 대로 이쪽 분야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분야를 해야겠다. 제가 창업 설명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거기서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일단 수익성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망하면 다시 복귀할 재간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창업 비용을 마련한다고 하면 집을 담보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집 담보를 해갖고 빼서 망했을 때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엑스트라로 들어왔을 때 기분만 좋고 큰 인생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1,000만 원을 마이너스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1억, 2억이면 굉장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시도하기 좀 어려웠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꼭 창업이라는 거를 가게를 열어야 되나? 사무실을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회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산화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경험 없는 저도 사업의 경험이 없는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소비한 걸 가지고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이 일은 무슨 일과 같냐면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땅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내 건물도 아니에요. 팔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그죠? 그분은 성사를 시키고 뭘 받아요? 수수료. 무슨 역할 했어요? 플랫폼 역할. 맞죠? 옛날에도 있었어요. 또 옛날에도 그 전에 누구 있었어요? 중매인. 결혼하고 싶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연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옷 한 벌이었어요. 돈을 받았죠. 그리고 잘못되면 뺨이 석대.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화된 게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쓰면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만으로도 수수료로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입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굉장히 특징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나 하실 수가 있고요.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말아먹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정도 아니죠. 그냥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고 건강 챙긴 것밖에 없죠. 근데 수익은 한계 없이 늘려가실 수가 있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하실 수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거 우리 아이들도 좀 더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장점 중에서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계 없는 수익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점이 있는 건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왔는데 수익 부분을 얘기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는데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회원 직접 판매 분야, 네트워크 판매 분야에서는요. 1위가 뭐예요? 영양제. 2위는 화장품. 요게 가장 큰 유통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야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수익성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을 한 거예요. 유산화는 닥터 마이런 웬츠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닥터 마이런 웬츠는요. 세포 배양 전문가예요. 요번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백신 엄청 오래 걸렸죠. 나오는 데까지. 무슨 실험하면서 그랬어요? 세포 적용 실험하면서. 그죠? 그러면 그거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은요. 저런 세포 배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만 가능했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부터 할 수 있었던 전문가셨거든요. 그분이 만든 영양제.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작은 단위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영양제를 만들었고 그 영양제를 생산하는 회사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미국의 유타에 존재하고 있고요. 위치하고 있고 25개국에 정식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 의약품 제조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일반 영양제하고 비교하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떨 때 질병이 온다고 했어요? 영양이 부족할 때, 영양소가 골고루 충분히 공급이 안 될 때 질병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뭘까요? 영양을 골고루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영양제가 그런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함량을 갖기 위해서 최고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요. 영양학자 과학자들이 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일반 회사들이 연구 개발자를 5명, 10명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아니면 의뢰하거나. 근데 유산화는 직접 150명의 과학자와 함께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품은 건강에 관련된 것만 생산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그리고 빼는 영양제라고 해서 다이어트, 체중관리 식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을 탔어요. 제품은 80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700개 이상의 제품에 관련된 상을 수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제품력은요 어마무시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약국에 가셔서 700개 이상 상 받은 걸로 제품 하나 줘보세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제품력을 가진 제품이 유산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요. 한국에서도 제품이 잘 만들어졌고 실제로 건강 유지에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컨슈머랩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저거는 뭐냐면요. 무작위로 수거해서 제품이 라벨에 적혀져 있는 함량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가, 오염물질이 없는가 이런 순도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량에 대한 인증, 오염물질 부재에 대한 인증이고요. 그리고 제품이 잘 녹는가, 녹는 점에 대한 인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위로 갖고 가서 어떤 회사는 안 되고 어떤 회사는 통과하거든요. 근데 여기 회사에 통과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3가지는 보증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함량이랑 오염물질 부재 그리고 녹는 거. 잘 녹아야 되거든요. 영양제가.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인증을 국제적으로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100% 자체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 갔더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죠? 헬스팩 이렇게 써있죠. 저렇게 완제품으로 패킹돼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다른 데를 거치지 않아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거래예요. 직거래. 바로 오는 거. 그래야지만이 수익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걸쳐있는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성이 낮아져요. 나눠 먹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낮아지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직거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생산해서 바로 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받을 거다 나 헬스팩 손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그리고 직접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25년 8월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신청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대 트렌드를 보더라도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 자체도 굉장히 믿을만 하더라. 제품도 그렇더라. 이런 걸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돈은 되는가 정말로 해서 봤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유산화는 되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 정말 실제로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오늘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되는 비즈니스냐.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생활비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생활비로 생각했을 때 저희 남편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로 매달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해서 봤는데요. 만약에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나오는 연금보험, 배당금, 임대소득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배당금 1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을 쓰는 건 쉽지만 모으는 건 어렵고 10만 원도 쓰는 게 쉽지만 모으는 건 어려워요. 근데 연금보험으로 하려고 했더니 30만 원씩 30년. 그렇게 해도 받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배당금도 100만 원을 월 받는다고 하면 10억 정도의 주식을 소유해야 되더라는 거죠. 제가 K 주식을 코로나 때 그렇게 사 모았어요. 지금 얼마예요? 4만 원. 4만 원도 깨지게 생겼죠. 주식 잘 모르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순수하시네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또 다른 수입의 형태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주린인데 제가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투자한 값의 5분의 1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돈이면 명품 가방을 하나 샀을 텐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공중으로 날아간
저는 K회사를 참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식으로 100만 원씩 배당금을 받는 것도 사실은 보장된 금액은 아니에요.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지고 있는 건물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 수익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상권도 비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구나 필요한 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고려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망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이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에 관련된 업종은 형태만 바뀌었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되는 사업을 고른다고 하면 의식주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그나마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투자금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바로 저에게는 유산하였고요. 유산하에서는 퓨처빌더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직급이거든요. 다른 데에 비한다고 하면 다른 회사로 뭐 직급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굉장히 낮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제대로 달성해 놔도 월 100만 원씩의 꾸준한 수입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웠어요. 저희 신랑이 고소득자고 연금 나중에 받는다고 했을 때요. 200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받는다는 거, 월 100만 원씩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보니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까 수입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양제 가게를 내도 월 100만 원,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라는 생각하실 거고요. 많은 다른 회사 들어보신 분들도 다른 회사는 그런 사람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유산화는 왜 그게 가능한지 얘기 드리는 거예요. 25개국에 유통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동네 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네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출의 크기를 크게 키워내실 수가 있어요. 25개국의 전체를 다 유산화 제품을 알리고 매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 규모가 어떨까요?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돈이 되고 안 되고는요. 여러분 내가 수익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매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같은 시간 내에 이게 가능해야지 수익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네 장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대치가 정해져 있죠. 아무리 가게 잘 돼도요. 가게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한 테이블에 100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한 테이블 100번 회전율을 하루에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더 벌기 어려운 게 동네 장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 장사하면 많이 된다고 하지만 많이 나가봤자 전국 택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이 나와요? 아마존에서 셀러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접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의 크기가 넓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에까지 내가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이지만 매출 증대를 허락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산화는 여러분이 오늘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25개국에 매출 증대를 일으키는 거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 안 하고 이 사람이 소개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해드린다는 거예요. 내 직접 소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인정해 준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먹다가 안 먹으면은 그러면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못 보는 거죠. 아무도 안 먹으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했다면 그리고 그 소개하신 분은 유산화 제품을 애용한다면 그것이 수입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수입을 버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버실 수 있어요. 이 원하는 만큼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유산화로 100억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이제 100억을 바라보는 사람도 오늘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25개국의 유통에 제한이 없다. 접점이 엄청 크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소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은 상속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출의 규모, 수익을 여러분 자녀한테 그대로 상속해 줄 수 있고요. 이거는 ID 상속이에요. 유통권을 상속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10,000원이라도 더 유통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을 갖고 있어서 시가가 정해진 건물을 이게 상속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되는 사업이구나라고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받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20%와 15%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20%와 15%. 네, 오늘 사업 설명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동일 비율,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양 라인의 유통 라인을 만드는 게 기준이에요. 기본. 그리고 유산화는 오늘 요번 주에 일하고 다음 주에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정산 주지급이거든요. 그리고 정산해드리지 마감하지 않아요. 정산하고 나서 2월에 해드리는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유산화 제품을 꾸준히 먹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소비자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여러분한테는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제도까지 한꺼번에 제공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0%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동일 비율. 제가 다이아몬드 디렉터라고 했잖아요. 말만 들어도 왠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처음에 시작한 사람보다는 많이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산받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어난 매출에 수수료를 20% 가져가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난 매출의 20%, 포인트의 20%를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이 빠르게 다이아몬드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이아몬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비율로 정산해 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장하고 나하고 같은 시간 일해가지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다. 결과가 좋다. 그러면 사장보다 내가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 회사 다니면 사장이 무조건 많이 벌죠. 여긴 아니에요.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하면은 내가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직급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등 지급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회원이 되셔야 되는데 돈 버는 회원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2만 원 가입비를 내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한 군데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세 군데에서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1BC, 3BC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강제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통라인 2개를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유통라인. 지역과 나라 소개 제한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A한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김해에 살고 있는 B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양 라인으로 소개했죠. 그래서 바이너리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A도 C를 소개하고요. D를 소개했습니다. A도 양 라인 형성됐어요? 형성됐어요. 그리고 B도 자기가 써보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다이어트 한번 해볼래? 해서 같이 하는 친구를 FG를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양 라인 형성된 사람은 누구예요? 나, B. 맞죠? 맞죠? 그럼 양 라인 형성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정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정산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네.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들 이렇게 밑에 생기게 되면 사람 달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도 기준에 맞으면 소개를 하고 나서 기준에 맞으면 다 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수익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나로부터 생성된 하부에서 발생한 모든 포인트의 합산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각각 200점씩 구매를 했다고 쳤을 때 A그룹 쪽으로는 얼만큼 있죠? 총 800점이 있고요. B그룹에는 600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작은 점수를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정산해 드립니다.
요번 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정산을 해드리는데요. 600포인트가 작기 때문에 600포인트에 20%. 누구나 20%라고 했잖아요. 포인트에 20%를 해서 여러분한테 1150원 곱해서 13만 8천 원을 금요일 날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양쪽을 비교했을 때 큰 쪽은 무조건 남겠죠. 남아요. 이 남는 거를 2월에 줍니다. 유산화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은 한쪽에 200점을 갖고 반대쪽은 0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매출에 대해서 합산 적용해서 또 정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회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들 돈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정산을 해주고 나면은 다 제로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하고 다를 게 없죠. 밖에 나가서 항상 매달 뭔가를 해야 되는, 누군가를 영입해야 되는 이런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 똑같은 아까 그 포인트를 만약에 여러분 3개의 비즈니스 센터로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볼게요. 아까 다 200포인트씩 구매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가입을 하고 바이너리 형식으로 누군가를 형성했을 때 각각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냥 나 혼자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는데 똑같이 아까와 같은 점수가 발생이 됐고요. 이분들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로 가입하지 않고 소비자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구매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똑같이 발생했고 3BC인 경우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똑같은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매출로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는 거가 3비즈니스 센터의 마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러분이 추가 BC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어느 가게든지 양쪽으로 5,000포인트, 5,000포인트라는 게 생기게 되면 여러분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한 개로 시작했으면 가게 2번이 나오는 거고요. 3개로 시작했다고 하면 몇 번이 나올까요? 4번이 나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추가 BC가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무한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추가 BC가 총 13개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의 주급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1번부터 13번까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3개 중에 10개만 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는 놀고 있는 거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돌아가는 건데 매주 주급을 1번부터 10번 가게의 전체 합산을 통해서 제가 합산 적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계속해서.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 운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요.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 1100, 12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700 더하기 800 더하기 900 더하기 1000 더하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최종으로 1300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구나 해야 하는 영양관리를 유산화로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런 수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가 잘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급은 어떤 거냐면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직급을 가는 건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냥 직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주간 커미션이 얼마죠? 4,000달러. 그 4,000달러를 4주 받아서 그냥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신 거죠? 네, 4,000달러를 받아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이렇게 생기면 이런 직급을 가는 거지 직급을 갔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직급 후 보상이 아니라 후직급 선보상입니다. 그 직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유산화의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영업하는 것보다 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크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이너리 생성이 안 된다고 하면 돈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바이너리가 생성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한테 돈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유산화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제대로만 한 다음에 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기억하라고 하셨죠? 20%, 15%. 20%는 아까 뭐였어요? 누구나 똑같이
정산을 받는다. 20% 정산을 받는다. 15%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권현진 사장님 에이스타라고 하는 분을 제가 직접 소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엄청 많이 벌잖아요. 에이스타 하면은 무조건 많이 벌어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여기 5스타, 아니 1스타만 돼도 한 주에 5천인데, 그죠? 무조건 많이 벌어요. 이거 이상 보니까. 많이 번다고 해요, 그냥. 그런데 진짜로 많이 법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소개했다고 치면 그분을 소개해서 유산화 유통이 잘 되게끔, 유산화가 광고가 잘 되게끔 잘 되는 사람을 소개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누가 했나요? 제가 했어요.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소개한 대가로 회사 입장에선 좋나요? 나쁘나요? 좋죠. 좋죠. 저보다 유통을 잘할 만한 사람을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대가로 제 소개자가 버는 돈의 최대 15%를 저에게 같이 주급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주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8천만 원 곱하기 15%에 해당되는 돈을 저에게 보너스로 따로 지급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소개를 잘하시든 아니면 내 소개자가 소개를 잘하든 어느 경우에 상관없이 여러분 수익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수익화, 두 개 다 되면 두 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수익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시작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면요. 여행도 보내드려요. 제가 처음에 여기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는 뭐 저거 내 돈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거제가 뭐 별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뭐 바람개비 언덕에 바람개비 뭐 내 돈 주고 가면 되지. 그죠? 핫도그 4,000원밖에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여행을 내가 실제로 내 돈 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주도 서밋을, 그러니까 제주도 프로모션이 있어서 엄마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는요, 그냥 엄마한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 혼자 구성해서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똑같은 호텔로. 저희 엄마가 이랬어요. 그냥 유산화 여행 아니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런 나만을 위해 내 식구를 위해 가수를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죠. 내 식구를 위해서 폭죽 막 터뜨리나? 제주도 하늘에다가 못하죠. 유산화는 그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해주는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걸 해주고요. 이런 그로우스 엘리트 이런 보너스로 가는 여행지는 어디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여행지를 선정해서 보내주거든요. 엄청납니다. 제가 이 여행 때문에 남아프리카도 가보고 두바이도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같이 죽을 뻔했는데요. 사자와도 같이 있어보고 코끼리와도 같이 있어보고 하늘도 날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회사가 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는 건 정말 놀랍죠. 그런 제공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까 간단해요. 2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셔서 내가 이 일을 일로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산화는 다 해드립니다. 연구개발, 제품 생산 다 해드려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마지막 공유만 하시면 돼요. 이 공유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죠? 생산하는 유산화와 유산화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를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가이드와 에브리데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어떤 돈을 버는지 비즈니스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이 회사는 30년 됐고요. 올해가 31년 차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수익을 제공해 드리려고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30년 전부터. 여러분. 30년 전부터 여러분한테 이런 수익을 드리겠다고 만들어 놓고 오픈한 회사예요. 그리고 저는 12년 동안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일로 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 계약서와 같은 이 비즈니스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냐 맞지 않느냐. 제가 그 수많은 창업 설명회를 가고도 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서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로 수익화를 만들고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회사에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요. 그 사람이 엄청 좋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다 시간도 쓰고 사람도 쓰고 다 했는데 수익화도 만들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깨지는 그런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본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가이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건강적인, 영양적인 혜택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회사가 심의를 받고 내놓은 책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 책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연예인은 입금되면 변화하고 유사나이는 변화해야 입금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유사나 브랜드로 체인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사나로 변화된 거를 보여주셔야 여러분 입금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입금만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브랜드를 바꾸시는 게 1번입니다. 내가 정말 이게 제품이 좋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영양 관리를 했더니 정말 전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제품 사용하는 브랜드 유사나를 완벽하게 체인지 하셔야 되고요. 나도 안 쓰는 제품을 남한테 누가 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죠? 자기는 밖에서 파는 샴푸 린스 안 좋다고 하면서 자기 화장실 청소하고 그거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남한테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고 내가 정말 영양관리에 혜택을 보면 아 이거 정말 좋구나라는 거 인정이 되니까 누군가한테 소개하시는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노동소득으로 소득을 벌었어요. 여태까지. 직장 나가서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시간당 너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해서 저는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영업을 제가 잠깐 했지만 자영업으로 돈 못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소득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뭐 사업가로 돈 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자산가가 되려고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100만 원씩 따박따박 어디선가 나올 수 있는 자산가.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제가 마인드가 노동자의 마인드라면 노동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직업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의 마인드로 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큼 일하면 나가서 10시간 앉아있으면 얼마? 10만 원? 지금 시간당 한 10,000원쯤 되죠? 그러니까 시간당 10만 원, 5시간 앉아있으니까 오늘 여기 몇 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한 2시간 앉아 계셨죠? 나가면서 2만 원씩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 공부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자산, 내 자산. 내가 내 아이한테 물려줄 자산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직장인 마인드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3시간 투여했는데, 5시간 투여했는데, 3년 투여했는데, 나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지 이 회사는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보상 플랜은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2년 동안 아주 정말 잘 누리고 있고 감사한 보상 플랜입니다. 누구나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잘못 선택해서 결과를 얻는 거를 조금 더디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방법적인 부분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 일은 10%의 학습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학습 능력을 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쓰고요. 누군가를 얼마나 만나서 전하느냐, 공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횟수에 대한 대가예요. 누군가 유산화 제품 필요한 사람을 만나셔야 여러분 사업이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팔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가입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유산화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유산화를 연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영양제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약사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나 약사이신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영양관리를 잘해서 아까 피부가 좋아지신 분처럼 피부관리 잘하고 영양관리 잘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 이것만으로도 남들한테는 로망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시장, 탈모 시장 이런 분들은요. 머리 난 게 중요하지 비타민 B군 함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머리가 비타민 B군점 때문에 났는지 C 때문에 났는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그거 먹고 머리 났으면 걔가 최고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것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학습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에 있는 분야라면 당연히 학습에 시간을 많이 쓰셔서 실력을 높이셔야 되지만 이 분야는 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확률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과 성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통해서 유산화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계속 알렸어요. 계속 알려가지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소개로 연결됐습니다. 뭐 눈영양제, 화이버지 이렇게 변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한테 연결돼가지고 유산화 제품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같이 소개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의 매출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계속 사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유산화 제품으로 요렇게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려고 하면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영양으로 하는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리즈 시절보다 더 예뻐졌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바뀌셨거든요. 그러면서 영양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 요렇게 계실 때 굉장히 비염이나 뭐 알 수 없는 그런 피부 질환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일도 못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굉장히 활력이 나면서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유산화로 합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신데 유산화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넷째를 하시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데 영양관리를 했더니 이렇게 착 빠진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셨죠. 얼굴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정말 영양관리를 잘했더니 안 먹고 뭐 걷기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양관리를 잘했을 뿐인데 남자분이 가장 고민되는 배가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남자분들 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아랫배가 나오고 남자는 윗배가 나옵니다. 두 개 다 나빠요. 좋은 배가 없어요. 뭐 그렇게 기대하시는 눈빛이 있는데 그냥 다 안 좋은 배고요. 그냥 남자는 근데 윗배가 나오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딱딱해지면서 당뇨의 확률이 높아지고 주무시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뱃살 관리는요. 남녀노소 물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랫배가 자꾸 나오게 되면요. 호르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폐경기 이후의 여자들은요.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이 찌는데 거의 대부분 뱃살부터 찌거든요. 그래서 자꾸 뱃살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뇨는요. 모든 질병의 아주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당뇨 관리 자꾸 잘 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음식 다 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작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당뇨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초반에 관리하면 기선제압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그렇고 이게 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되게 뚱뚱했지만 계속 뚱뚱하다가 또 중간에 코로나 때 또 뚱뚱했어요. 어깨 보세요, 어깨. 장난 아니죠. 근데 저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영양 관리를 잘 했더니 이렇게 돼서 오늘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분이에요. 커뮤니티에서 만나신 분이 소개받아가지고 만났는데 한 3개월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영양 관리를 잘 했더니 이렇게 남다른 모습으로 바뀌신 거거든요. 영양관리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이분이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랬을 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고 어땠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변화가 되니까 바로 입금이 되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아, 유산아 그 말은 진실이구나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양관리를 잘해서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수익 창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비형 비즈니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도움되는, 나에게 도움되는 소비를 통해서 남에게도 도움되는 소비라는 걸 알려주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은 수익화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한 원료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안 쓰고 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요. 변화가 안 됐는데 될 거라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아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거만큼 수익화가 빨리 일어나는 일도 없더라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면서 버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모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속하고 노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노후. 우리 집에 막 넓어 100평이야. 마당에 막 잉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막 소나무 있고 이런 데서 애들 보고 주말에 놀러 오라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오죠. 용돈 주고 막 이러면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행복한 노후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유산화를 진짜 경험해보고 나니까요.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인생도 바꾸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거를 제가 여기에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유산화 그냥 하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